요즘에요, 범죄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생각지도 못한 범죄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속보 보겠습니다. 대전 은행 강도입니다. 대전에서. 근데 은행 강도를 했는데 오토바이로 지금 4시간 넘게 지금도 도주 중이랍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은행 강도가 발생을 했고 그 강도가 지금 돈을 탈취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데 지금 4시간 넘게 도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내용도 좀 들어온 거 있으면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은행 강도 3,900만 원 정도 강탈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도주를 4시간 넘게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요. 오늘 워낙 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오늘 특별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준비된 이 범죄 얘기하기 전에 지금 갑자기 이제 속보로 은행 강도 얘기가 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은행 강도가 그렇게 자주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그 총기를 사용한 은행 강도를 종종 볼 수가 그렇죠. 있지만 영화도 많이 묘사가 되는데. 네, 그 예.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1년에 종종 발생을 하는데 예. 이를테면 주로 좀 취약한 신협이라든가 마을 금고라든가 약간 소형 은행 규모가 작은. 네, 그리고 공통점은 이 은행에 대한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관련인들이 예. 사전에 철저한 계획하에서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통상적으로 답사 좀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점심 시간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또 고객이 가장 없는 시간, 예. 또 직원이 예를 들면 취약한 근무 시간 예.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가 아는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만 이제 이번 그 사건에서 뭐 특별한 뭐 총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은 예. 그나마 뭐 다행한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그 소화기에 흰 분말을 이제 사용해서 네, 그 직원들을 어쨌든 2명을 사실상 뭐 제압을 한 셈이고요. 예. 그래서 그 3,900만 원을 그 요구를 해서 이제 강탈을 해서 현재 도주를 한 이런 셈인데요. 그렇다 본다면 아마 수사적 측면에서는 예. 사전에 이 지금 신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작은 은행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사전에 여러 회에 걸쳐서 아마 사전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용의자에 대한 그 특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고요. 흔적이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생각이 아무래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도주하는 그 방법 자체가 예. 그 오토바이를 이제 사용한 것 같은데 예. 흰색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지금 막 나온 또 보도에 의하면 예. 요 근처에서 그 오토바이가 그 도난당했다고 또 보도가 된 것 그걸 또 같습니다. 훔쳐서 한 걸로 지금 또.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도주하는 예. 경로까지 마음속의 지도상에서는 예. 내가 이제 그 검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 오토바이에 의한 추적도 가능하니까 예, 예. 그것도 이제 절취를 한 것 같고요. 남의 걸로. 네, 그 나름대로 아마 그 뭐 예, 변곡이라든가 뭐 도주하는 나름대로의 그 계획을 뭐 삼았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적인 이제 은행 강도의 그 공통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 있는 이제 기동대를 포함한 예. 강력반에서 정말 200명 이상이 지금 그 집중적인 예. 그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것의 우리가 함의점은 지금 전반적인 우리 국내의 그 범죄 토양이 상당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은행 강도의 가장 특징은 예.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즉 그렇죠. 현금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압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 본다면 또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혹시 뭐 도박빚이라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예, 공공함 예. 이것에 대한 단번에 대한 해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토바이 타고 4시간 도주인데 도주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곧 잡히라 보고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은행 강도라는 다소 좀 생소한 이런 범죄 행각이 들어와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정치와이드가 첫 번째 준비한 이 이슈도요. 범죄하고 관련돼 있고요.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자, 키워드가요. 등산도 못 갈 판입니다.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신고하라고 소리
거기가 산인데 산에 문제에서부터 못 가겠네. 자, 뒷부분에요.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인간,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 지금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저 모습이었어요. 지금 범행 직전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일단 내용 좀 더 정리해드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산로에서 대낮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이 자가 10시가 조금 못 돼서 금천구에 있는 본인 집에서 출발해서 관악구 신림동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사건이 발생한 거, 이 범죄가 발생한 거는 11시 44분 이전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리가 났고요. 이걸 들은 시민이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강력 사건입니다. 지금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하나 더 보죠.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요.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이게 범행 직전에 CCTV에 찍힌 저 모습이었거든요. 반바지에다가 지금 슬리퍼 차림인데,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용혁 교수님. 사실은요, 이 사건이 많은 분들로부터 깜짝 놀랐다는 반응, 충격적인 반응 나온 게, 이게 얼마 전에 신림역 인근에 있던 그 이른바 흉기 난동 사건. 근데 이게 이 장소가요, 범행 장소가 신림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사실상 도심이라고 말이에요. 그 위치다 보면은. 그리고 그것도 대낮에 벌어졌어요. 이전에는 이거 생각하기 어려운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요? 네, 그러다가 본다면 소위 그 장소의 이전이라고 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뭐 서현역, 신림역, 그다음에 그 살해에 대한 협박, 또 지금 이와 같은 그 관악산 등산로에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가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그 안보적 침해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인간 안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포로부터의 그 자유, 그것이 가장 기본 그 인간 안보인데 그것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이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의 정부의 존재 이유가 그 안보와 치안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치안 대책을 조금 더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로 가져가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먼저 그런 점을 이제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범죄에 대한 그 공포감이 아주 지금 그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저 사람의 지금 일단은 강간상해로 의유를 했지만 지금 그 피해자가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강간범이 사실상 더 살인 미수의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 악행에 대해서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그 엄벌적 그 메시지를 잠재적 범죄인에게 주는 것, 이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사람의 지금 발생하는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그 정부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일정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공원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기법. 예를 들면 저 공원 자체를 범죄를 못하도록 미리 그 디자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도 필요하고 지방정부도 필요하고 행안부도 필요하고 건설교통부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 국가적 어젠다로서 범죄를 막는 식의 그 접근이 일단 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저 용의자에 대한 이를테면 범죄 경력이라든가 또 사회관계라든가 성범죄 이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있고 나서 또 이것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이 자, 지금 보니까 뭐 경찰에서 체포가 됐는데 나와 설명을 본인이 뭔가를 했대요. 근데 보면은 CCTV가 없어서 범행 장소로 선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으로 작정을 한 거거든요. 더더군다나요. 지금 이 피해자한테 중상을 입혔는데 양손에 이른바 너클, 이거 손가락에 닿기는 그 쇠뭉치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너클을 끼고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너클이요. 윤혁 교수님. 사실은 얼마 전에 워낙 이 흉기난동 사건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호신용으로 너클을 뭐 구입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우리는 통상 많은 분들이 이건 약간 보호를 위한 호신용인가 했는데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게 불법 무기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저와 유사한 것을 이제 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불법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그 대형 제품사가 예. 거액의 또 소송까지 당할 정도로 그럼 저건 흉기라는 흉기인 그러니까 거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 모양 자체도 결국은 이제 방어 목적보다는 치명적인 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그 공격의 목적인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저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죠. 뭐 특별하게 금지를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든가 예. 저것에 대한 상품의 유통에 있어서 이력제를 통해서 뭐 제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호신용이라고 저것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예. 사실은 뺏기게 되면은 또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저와 같이 이른바 가해성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예. 치명적 공격 행위를 하는데 사용을 한 뭐 이런 그 불합리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인 좀 정책에 대해서 재정 조정도 필요하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저 같은 그 끔찍한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점은 바로 이 범행을 위해서 사전에 마음속의 지도상 철저한 계획을 했다. 양손에 껴서 범행을 했다고 그러죠,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 이른바 그 성범죄자의 그 유형 중에서 예. 급습형입니다. 급습형이. 네, 즉 잠복해 있다가 본인이 원하는 선호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서 바로 공격을 해서 왜곡된 성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바꿔 얘기하면 다른 유형은 예를 들면 일정한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뭐 좋은 달콤한 말도 하면서 이렇게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런 사람은 아주 폭력적이고 그냥 무차별인 공격적인 거죠, 저거는. 뭐 가리지 않는다 이 뜻이 그런데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그 무차별 범죄 또는 예. 묻지마 범죄의 속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오. 무차별 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지 않고 예. 뭐 이른바 뭐 총기 난사처럼 아. 가리지 않은 이런 상태지만 이거는 또 목적도 이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묻지마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는 표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나의 불쾌 감정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예, 예.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표출이라고 하는 그런 무형적인 것이 목적이지만 이런 그 범죄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을 하고 예. 더군다나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피해자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른바 좀 물색을 하는 것이죠. 마치 그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이렇게 물색을 하면서 표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지금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성격과는 조금 궤를 다르다. 좀 달리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이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이 이와 같은 왜곡된 불쾌 감정, 무엇인가 그 반사회적 성향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활성화 역할,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체포된 상태예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한다 그러죠. 지금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당 드러난 그리고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요. 윤석 교수님. 네. 이 정도면 신상 공개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특강법 그 8조 2에 의하면 이 범죄 자체는 그 해당 요건에 충분히 예. 부합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국가가 미리 알아서 이런 예. 흉악범의 얼굴을 모자를 씌워주고 마스크까지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너무 보호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지금. 나라는 없죠.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언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를테면 CNN이나 뭐 BBC나 뭐 예, ABC에서 흉악범이 나타났을 때 얼굴을 마스크까지 다 국가기관이 제공해주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이죠. 나라에 따라서는 미디어들이 그냥 바로 공개한 나라도 그렇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는 너무 그 피의자에 대한 인권 과잉적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는 좀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사실을 얼마 전에 경찰청장 워낙 이제 흉악범죄가 자꾸 나니까 어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좀 뭔가 각오를 밝힌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영상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근처에 제일 가까운 CCTV가 어디 있을까? 최근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미리 그 예방책을 강구하는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지금이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이요. 특별히 경찰이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 쓰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기간이었어요. 근데 벌어졌어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 더 이상 치안이 안전한 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요즘에 뭐 서울의 둘레길이나 등산하시는 예.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마땅히 사실은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아까 이제 범죄 예방 세페드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둘레길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등산길을 만들 때 그때 CCTV를 어디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예.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뒷부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다중밀집 지역 한 3천여 곳에 경찰 병력 한 12,000명 예. 정도를 투입해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뭐 둘레길이나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럼 못 막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혹시나 있을까봐 걱정해서 거기다 집중했는데 지금 또 한적한 곳에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경찰 병력을 지금보다 한 10배를 더 늘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과 지금 예. 이런 사건의 유사성은 뭔지 예. 그리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반사회적 성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못 견디고 자꾸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일본같이. 그런 것까지도 한꺼번에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범죄들이 자꾸 나오니까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리고 해결할 거리를 자꾸 던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요. 지난 15일 경남 창원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욱 교수님, 지금 저 영상에서 봤던 게 지난 15일 창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여성분이 산책을 하고 있었대요. 이 여성분 아침에. 근데 아침 대로변에서 이상한 남자가 아마 술에 취한 걸로 보이는 남자가 쫓아와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 가다가 결국 버스에 오르는데 마침 그 버스 기사분이 문을 열어주고 얼른 닫아서 보호가 된 거란 말이에요. 버스 기사분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번 그 관악산에서 발생했던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무서움이 이 사건에도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또 일상생활을 편안히 하는 그 와중에 느닷없는 그 사람이 그 등장을 해서 예. 지금 그 여성께서 지나가던 사실상 또 택시에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제대로 그분은 파악을 못할 수도 파악을 있죠.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버스 기사께서 저 피해의 그 여성의 그 표정과 행동이 상당히 좀 불안한 것을 예. 감지를 해서 그 문 자체를 열어주면서 결국은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이른바 그 도움을 준 것이죠. 저는 저와 같은 이제 그 네트워크 치안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예.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경찰력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과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외국의 그 사회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 짧게 설명하면 이 한 도시를 세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예. A 지역에는 경찰력을 2배를 늘리고요. 오. B 지역은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C 지역은 똑같이 둔 상태에서 1년을 관찰했죠. 그런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2배 늘린 곳에서 범죄가 줄었을 것이다. 줄 거고 범죄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더 적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 그 사회적 그 결과는 예.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똑같았다는 거죠. 범죄율에도 차이가 없고 공포감도 차이가 없다.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그것의 겁니까? 그럼? 의미는 뭐냐? 예. 경찰 혼자서 자기네끼리만 아. 바꾸면 이것은 범죄적 억지력과 예방 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테마 중심의 이슈를 가지고 다른 기관과 함께하는 이런 그 치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신보건기관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 제가 그 요즘에 많이 주장했던 것이 범정부적으로 치안 문제를 다루는 예.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하나의 솔루션이다. 뭐이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창원 그 사례도 예. 결론적으로는
치안 네트워크 중에서 시민의 네트워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기사분이 도우신 거니까요. 예,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의 치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전에 무엇을 다른 기관과 주체와 정부와 예. 지방 정부와 할 수 있는 전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감시의 눈이 있고 곳곳에 도움을 주는 손길이 있으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위협을 가한 이 남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수사 의뢰를 했지만 아직 그 정확한 용의자 특정은 안 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CCTV 등을 분석을 통해서 예. 곧 아마 그 입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제가 또 부언하고 싶은 예. 것은 지금 이런 약한 경찰을 누가 만들었냐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 위협이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예. 경찰이 적극적인 불신 검문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과연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신분증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예, 경우에는 적어도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요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회의 안정이 개인에 대한 인권보다 상대적으로 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약한, 저는 지금 상당히 약한 경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공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사회와 예. 우리 그 법제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도 함께 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 양상이면은 경찰 혼자서만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해보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우리 사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 자꾸 벌어지는 내용 좀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